종가 19만 원, 장중 최고가 19만 900원, 하루 새 4.86% 수직 상승. 2026년 2월 19일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2월 20일 코스피는 장중 5,808포인트를 찍으며 대한민국 증권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를 전광판에 올려놓았습니다. SK하이닉스요? 전날 89만 4천 원에 마감하더니 어제는 장중 95만 5천 원까지 치솟으며 100만 원을 코앞에 두었습니다. 코스피 6천도 이제 가상이 아닌 현실의 언어가 됐습니다.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2,500원까지 밀리며 5만 전자라는 자조 섞인 별명을 달고 다닐 때 수조 원의 반도체 적자를 감내하던 그 시절이요. 반도체 개울이 길어진다며 패닉에 빠졌던 시장, 당시 겁에 질려 주식을 던지고 떠났던 분들은 지금 이 전광판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요? 1년 만에 삼성전자는 약 3.6배, SK하이닉스는 280% 넘게 오르며 투자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써냈습니다. 바닥에서 정점까지 기업들은 보란듯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의 반응은 지금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공포와 탐욕이 뒤엉킨 아우성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0만 원 넘었을 때 여기가 꼭대기인 줄 알고 전량 매도했는데 지금 19만 원이라니 반에 잠이 안 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쫄아서 은행에만 넣어뒀는데 옆집 김 사장은 하이닉스로 집을 바꿨다네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빚내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현실이 맞나요? 이렇게 울부짖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수익을 낸 쪽에서는 다음 목표가를 논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이토록 극명하게 갈리는 장면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관세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정학 리스크는 매일 뉴스를 도배합니다. 고금리의 후유증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 공식, 즉 경기가 좋으면 공장을 짓고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폭락하고 다 같이 망하는 치킨 게임의 공식으로는 지금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주가는 천장을 뚫는 이 기현상. 월가의 콧대 높은 투자은행들조차 목표 주가를 경쟁적으로 올려잡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이상한 상승의 진짜 이유를 파헤치고 더 나아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별주 직접 매수와 코스피 지수 ETF 매수 중 무엇이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선택인지 냉철한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숫자로 검증하고 역사로 증명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투자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지금의 반도체 랠리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는 모두 빼겠습니다. 일상적인 비유로 풀겠습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기존 일반 메모리가 왕복 2차선 국도라면 HBM은 수백 대의 차가 동시에 쌩쌩 달릴 수 있는 20차선 초고속 하이패스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건설사들이 이 돈 드는 20차선 고속도로 건설에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다 보니 정작 일반 서민들이 매일 쓰는 동네 도로인 범용 디램을 보수할 여력이 없어진 겁니다. 도로가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통행료가 폭등합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범용 디램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6년까지 전체 메모리 물량이 완판돼 공급자 우위 시장이 극대화됐다고 분석하며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1만 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빵을 만드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빵값이 2배, 3배로 뛰는 셈입니다. 팔면 팔수록 만들면 만들수록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영업 레버리지가 폭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먼저 물건을 잔뜩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안 팔리면 땡처리하며 공멸했죠. 악명 높은 치킨 게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HBM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주문 후생산 구조로 완전히 전환된 것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먼저 돈을 싸들고 와서 제발 물건 좀 만들어달라며 줄을 섭니다. 살 사람이 이미 1년치, 2년치까지 정해져 있고 가격도 미리 고정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2027년까지 HBM 물량이 완판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고가 쌓여 가격이 폭락하는 과거의 악몽이 원천 차단된 구조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합산이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 주류 의견입니다. 불과 1년 전 수조 원의 적자를 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반도체 기업을 평가하실 때는 단순한 주가나 분기 실적이 아니라 고객사의 장기 선주문 계약 물량이 얼마나 꽉 차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요가 확정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절대 재고로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읽은 진짜 기업과 운 좋게 파도에 올라탄 기업을 가르는 명확한 신호탄입니다. 반도체 AI 사이클의 크기를 더 실감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챗 GPT 하나를 훈련시키는 데 드는 HBM의 양이 얼마나 들까요? 엔비디아 H100 GPU 칩 하나에는 HBM이 80GB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형 AI 모델 하나를 훈련하려면 이 칩이 수천 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은 이런 서버를 수십만 대씩 짓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HBM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HBM은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단 3곳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HBM3E는 엔비디아 최신 칩의 독점 공급 중입니다. 공급은 극히 제한적인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수익 비율 PER은 약 39배로 동종업종 글로벌 평균인 27배를 크게 웃돕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임에는 틀림없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녹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업황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도 지금 가격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흥분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냉정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영상의 핵심 논쟁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코스피 ETF나 반도체 ETF를 사는 게 나을까요? 전문가를 비롯한 유수의 투자 채널에서도 현재 뜨겁게 토론 중인 주제입니다.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개별주의 매력은 수익의 집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년 새 약 260%, SK하이닉스는 약 280% 올랐습니다. 업황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면 분산 없이 집중 투자한 개별주가 압도적인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난 1년간 삼성전자 주가가 3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누적으로 2억 주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280% 오르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추정 누적 손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2조 원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싸면 팔고 비싸면 샀습니다. 상승의 과실을 정작 개인들이 가장 적게 가져간 셈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별주는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라는 타이밍 판단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분기 실적, 경쟁사 기술 동향, 글로벌 매크로를 모두 읽어야 하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ETF의 강점이 바로 이 지점에서 빛납니다.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산 50% 이상 담으면서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등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까지 자동으로 포함합니다. 대장주 두 종목이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밸류체인 전반의 성과가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이 ETF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약 100%에 달했습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덱스 200 역시 삼성전자 약 26%, SK하이닉스 약 17%를 담아 반도체 상승의 상당 부분을 자동으로 흡수합니다. 타이밍을 다소 잘못 잡더라도 분산 효과가 손실을 줄여줍니다. 감정의 개입이 적어 장기 보유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ETF가 만능은 아닙니다. 코스피 ETF 안에는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 자동차, 금융주, 소비재가 모두 섞입니다. 반도체 여판이 확실한 국면에서 ETF는 오히려 수익률을 분산시키는 발목이 됩니다. ETF는 자동 리밸런싱 구조상 주가가 오를수록 편입 비중이 커지고 하락 시 자동 매도가 나오는 특성이 있어 특정 국면에서는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코스피 200 ETF인 코덱스 200의 수익률과 삼성전자 개별주 수익률을 비교하면 장기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초부터 2026년 2월까지의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구간만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약 280% 상승했고 삼성전자도 260% 올랐습니다. 반면 코스피 200은 약 85% 상승에 그쳤습니다. 업황이 명확한 슈퍼사이클 구간에서는 개별주의 집중이 ETF를 압도한다는 것을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반대로 코로나 이후 금리 상승기인 2022년 한 해에는 삼성전자가 30% 가까이 빠지는 동안 코스피 200은 낙폭이 다소 작았습니다. 분산이 방어막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업황이 확실할 때는 개별주,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ETF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이 주제를 다룰 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논점이 있습니다. 개별주는 확신의 게임이고 ETF는 꾸준함의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업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적 발표마다 의미를 읽어낼 자신이 있다면 개별주가 답입니다. 그런 시간도 전문성도 부족하다면 ETF가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기 어렵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별주와 반도체 ETF를 6대4 비율로 섞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유효합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시장에서 가장 나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괴물이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은 안전한 게 아니라 서서히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립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산 수조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대개 1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투자합니다. 그들이 지금 한국 반도체를 담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단기 투기가 아니라 구조적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대규모로 팔기 시작하는 날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현실적인 매도 신호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장은 뜨겁습니다. 빚을 내 주식을 산 신용융자 잔고가 역대급 수준에 달했고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가 단기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탐욕이 공포를 이기는 그 순간, 시장은 대개 숨을 고릅니다.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메모해 두십시오. 뉴스에서 신용잔고 반대매매 속출, 외국인 대규모 차익 실현이라는 단어가 들리며 주가가 고점 대비 5에서 10% 정도 빠지는 날이 진짜 기회입니다. 자금이 1,000만 원 있다면 한 번에 모두 투자하지 마십시오. 주가가 5% 빠질 때마다 250만 원씩 4번에 나누어 분할 매수하는 것이 노후 자산을 지키며 안전하게 성장주에 탑승하는 유일하게 검증된 방법입니다. 급하게 한 번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최고점에 산 사람이 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본인의 평균 매수 단가를 확인하십시오. 6, 7만 원대에 사서 이미 2배, 3배 수익을 내고 있다면 원금에 해당하는 물량만 먼저 현금화하십시오. 원금을 회수하고 남은 주식은 사실상 평균 단가 0원짜리 공짜 주식이 됩니다.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마음 편히 2026년, 2027년의 배당금까지 챙기며 끝까지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수익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상승장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 곧 떨어지겠지라는 막연한 관망입니다. 구조가 바뀐 상승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 꺾일지 모르는 긴장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투자자만이 이 시장의 진짜 승자가 됩니다. 투자는 막연한 낙관이나 공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혹한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에 샀다는 본전 심리는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시장은 내 매수 단가를 전혀 모르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기준입니다. 지금 이 가격에 내 현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냉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진짜 이깁니다. 이것이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즉 강세장은 비관론자들의 의심 속에서 자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쓰고 있는 이 눈부신 기록들이 피나는 기술 혁신으로 인류의 AI 시대를 개척한 위대한 기업의 정당한 가치평가입니까? 아니면 저금리와 유동성이 부풀린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반도체 버블입니까? 개별주를 선택하셨습니까? ETF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냉철한 해안이 담긴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 댓글들을 꼼꼼히 분석하여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개별주와 ETF 중 어느 쪽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에 직접 반영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질문과 목소리로 성장합니다.